전자전대 메카레인저는 메가레인저 후보를 찾는 훈련용 시뮬레이터가 게임을 가장하여 오락실에 있었고, 어찌저찌 확정된 5명의 멤버들이 변신 후에는 각각 특화된 능력을 갖는다는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총합체인 로봇에게도 많은 비중이 주어져서 합체나 파워업에서 드라마적인 요소를 넣었으며, 개발자와 연구진의 비중이 슈퍼전대 시리즈치고 높다. 대부분 혼자 뚝딱뚝딱 하다 보니 만들어졌다거나 우연히 발견한 비밀에 라는 전개가 흔하지만, 여기서는 연구개발자인 쿠보타 박사와 하야카와 유사코의 이야기가 직접 등장한다. 그래서 각화가 상당히 볼만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전투 장면을 제외한 이야기의 경우 멤버들의 학교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 수학여행을 다룬 에피소드 같은 것이 들어가고, 헤이세이 국제대학을 촬영지로 삼는 노력이 들어갔다. 덕분에 터보레인저 때보다 고교생 슈퍼전대라는 점이 부각되었고, 그에 걸맞은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눈에 띈다. 일부에서는 전자전대보다 고교전대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며, 변신 및 로봇 등장신 등을 빼면 청춘 드라마 같다는 감상평도 있다. 멀리 안 가도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포기하더라도 메가레인저로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가 vs 메가레인저를 포기하고 학교를 성실히 다니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전개가 초반부터 나오며, vs 카레인저에서는 졸업사진 촬영하는 날에 하필이면 카레인저와의 협동 에피소드 때문에 멤버들 모두가 졸업앨범에서 구석진 곳에 얼굴만 나왔지만, 그 대신 졸업앨범의 맨 마지막 장에 카레인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등 고등학교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개가 많은 편. 이로 로봇인 갤럭시 메가는 특이하게 단일 변형 로봇이라는 특징이 있다. 머리가 되는 메가 셔틀은 동체인 메가십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단일 변형이다. 이는 당시 경제가 침체된 것을 참고하여 저가격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최종 전개에서 전대가 재앙의 근원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박해받는다는 충격적인 전개로도 유명한데,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어 49화 메가레인저가 충격을 받는 묘사는 지금도 종종 회자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닥터 히메라와 최종전에서 전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본 학생들, 교사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들을 응원해 주었고 졸업식 때 오해를 풀렸다는 것이다. 성수전대의 긴가메는 전작인 전자전대 메가레인저와는 반대로 판타지 컨셉을 채용하였으며, 먼저 선보였던 주레인저보다 좀 더 복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부각시켰다. 대표적으로 긴가메는 숲에 사는 고대의 종족으로 동화나 서양 소설에 등장하는 요정들과 비슷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며, 자연의 힘인 어스를 이용하여 변신한다. 조력자들인 모쿠와 보쿠도 식물인 나무와 도토리고, 메카인 긴가이오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성수들이 은성수로 각성해서 직접 합체한다는 설정이다. 중후반으로 가면 뜬금없이 SF풍 탈건 메카가 나오긴 하지만, 이들도 본래는 생명체였다가 악당들에게 개조되었다는 설정으로 나와서 판타지 느낌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순수한 자연 풍경이 많이 비춰지는 편이고, 초반에는 멤버들의 주요 탈 것으로 말을 타고 다녔다. 하지만 말을 다루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던 관계로 중간부터는 오토바이로 교체되었다. 다양한 배우가 캐스팅된 건 다른 시리즈와 마찬가지지만 여간부 시린다 역으로 미즈타니 K가 기용된 게 포인트다. V 배우 출신으로 알려졌으나 엄밀히 말하면 그쪽과는 상관이 없다. 다른 시리즈처럼 2호 로봇이 등장하지만 1호 로봇이 2호 로봇과 합체하는 구조를 취하지 않고 어스의 빛을 이용해 강화해서 끝까지 싸운다는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긴가맨의 로봇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1호 로봇과 2호 로봇이 함께 공투를 벌이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초기의 설정으로는 아예 로봇 자체를 배제하고 5마리의 성수로만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구성도 있었다고 한다. 연출 묘사는 바로 전작과 후속작들과 비교해보면 다소 뒤처지는 편. 예산상의 문제였는지 다른 기술상의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확연할 정도로 CG와 스톱모션이 어색할 뿐더러 변신 자세도 역대급으로 촌스럽다. 애당초 합체신이 거의 다 CG인데 90년대 말기 활발히 쓰이던 방송국 CG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0점 아닌 때라 너무 이른 감이 있다. 또 성수의 경우 슈츠 안에 기계를 넣어 움직인 건지 동작들이 꽤 어색하고, 외형도 인공으로 만든 게 지나치게 티난다. 구급전대 고고5는 2000년을 맞이하는 슈퍼전대로, 당시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등 사회 분위기가 다소 불안한 쪽으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종말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조활동을 통해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제마 일족과 싸우며 희망을 찾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명칭인 고고5는 대전대 고글5의 기획 단계에서 고안되었다가 낙오된 제목을 다시 재활용한 것으로 다음 작품인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와 함께 원점 회귀를 노리고 제작되었다. 구급전대라는 제목에 걸맞게 인명구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미 주인공인 타츠미 남매부터 고고5가 되기 전에도 각각 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본격적으로 고고5로 활동하게 된 이유
이후로도 제마 일족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해준다. 사정이 생겨서 변신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도 예외는 아니며 심지어 범죄자라고 해도 생명은 소중하다는 철칙을 우선시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구조해준다. 사람의 생명은 지구의 미래 라는 이들의 나놀이 대사만 봐도 싸우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서는 분량 상해 문제 등을 이유로 제대로 묘사하지 않는 민간인 구조 장면을 굉장히 공들이면서 섬세하게 묘사해주는데 이전 시리즈들과 연출상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슈퍼전대는 아니지만 후에 2000년대 특촬물 시리즈인 토미카 히어로 시리즈에게도 어느 정도 이어주게 된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인명 구조를 의식해 변신 슈트의 안면부가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에 보호창을 덧댄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변신 슈트가 구조 장비라는 느낌을 살리는 동시에 보호창을 통해 내부의 모습이 보이는 효과를 주어 극적 효과를 더욱 높였다. 덕분에 본편의 배우들도 슈트 액터만큼이나 자주 입게 되어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변신 후에도 얼굴이 보이는 특이한 연출을 당시 촬영 현장에서는 스캐맨이라고 불렀다. 로봇의 합체 연출에도 이러한 노력은 극대화되어 그냥 척척 합체하는 모습이 아닌 가속이나 견인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직접 파츠들을 끌어당겨 합체하거나 합체 도중에 적의 공격을 피해서 비클들끼리 서로 연계하여 적을 견제하면서 합체를 실행하거나 비클 모드로 변하여 적의 공격이 닿지 않는 공중으로 올라간 후 내려오면서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덕분에 빅토리 로보의 합체 장면은 전 슈퍼전대 시리즈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량감 있는 연출이 되었다. 미래전대 타임레인저는 작품의 테마는 시간과 미래를 다루고 있지만 타임 패러독스를 비롯한 시간여행물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개념은 메인 타깃층인 어린 시청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역사 개변 같은 소재는 최대한 배제되었고 스토리의 기본 무대를 현대로 설정하고 서력 3000년의 미래는 미래에서 온 4명의 멤버의 고향적인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는 최초로 변신 후에도 변신 아이템이 그대로 드러나며 사용도 가능한 슈퍼전대다. 타임레인저 이전까지는 변신 브레스가 변신 후에는 감춰져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타임레인저에서 최초로 변신 상태에서도 변신 아이템인 크로노 체인저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으며 크로노 체인저를 통해 무기나 장비를 전송받기도 하는 등 변신 후에도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었다. 신전사인 타임파이어는 타임레드와 유사한 붉은색 전사로 등장해 당시 시청자들을 당황시켰다. 전용 로봇도 가지고 있어 레드에 맞상대라는 느낌을 주는 이 전사는 해외판에서 사용될 타임레드의 강화판 디자인을 변형시킨 것이라고 전해진다. 시나리오 내에서 타임파이어의 위치 역시 상당히 독자적인데 대기 초반에는 주인공들과 적대에도 나중에 와서는 한 파티가 되는 다른 전대와는 달리 타임파이어는 일부 작전에서 협력은 했을지언정 마지막까지 같은 팀으로 합류하지 않고 철저히 따로 놀았다. 특히 장착자인 타키자와 나오토가 타임레인저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스스로의 출세를 위해 싸우는 캐릭터라는 점과 타임레드인 타츠야와 일방적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특이점. 또한 코바야시 야스코의 경우 본래는 히어로가 나오는 작품에 대해선 히어로를 죽이지 않는 전개를 고수하는 편인데 이러한 코바야시 여사의 고집이자 신념을 깨뜨림과 동시에 코바야시에게 자신의 작품 전개에 도움이 되는 큰 영향을 끼치게 만든 게 다름 아닌 타키자와 나오토란 게 밝혀졌으며 이 캐릭터를 계기로 어두운 전개가 주요 흐름이 되는 히어로물의 경우 전대의 전사나 가면라이더의 라이더들이 죽게 되는 전개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스토리 면에서는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 중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틱하면서도 흥미롭다는 평이 많다. 초반부에 제시되었던 여러 복선의 회수율도 뛰어난 데다가 그로 인해 진행되는 전개와 후반부의 반전은 몰입도도 높고 이야기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다. 거기다 각 멤버의 드라마와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도 메인 스토리와 조화가 잘 되어버릴 에피소드가 없는 수준이다. 백수전대 가오레인저는 2000년대 슈퍼전대 전성기의 시작을 알린 작품, 밀레니엄을 기념해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성인 취향 노선을 버리고 다시 재차 아동 취향의 노선으로 변모한 결과 실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극적인 완성도는 역대 슈퍼전대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의 명작이지만 결과적으로 슈퍼전대에 끼치는 영향이 좋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다음 전대인 허리케인저부터 점점 슈퍼전대의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2년에 미국판인 파워레인저 와일드포스가 먼저 방영되었다. SBS에서 몬스터팜의 후속작으로 파워포스 레인저라는 이름으로 방영되었다.